그래서 이제 삼항오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삼항을 지은 거죠. 삼항을 지었는데요. 실제로 이 삼항에 대한 여러 기록들이 있습니다. 천황, 지황, 태황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삼항에 대해서는 빼고 복희신농으로 이어지는 부분의 어떤 삼항을 정리를 해보면, 이 삼항은 복희신농은 고정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서 제왕세기 복희신농 황제, 그리고 사기 세근에서 보면 복희신농 여와, 그리고 상서대전 풍속통이 등에서는 복희신농 수인, 그리고 복희신농 추균, 복희신농 공공이라고 해서 복희와 신농은 바꿀 수 없는 그 불변의 어떤 삼항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황제, 여와, 수인, 추균, 공공이라고 하는 이 부분, 마지막 세 번째 자리는 왜 이렇게 변동이 심한 것일까? 아니면은 왜 각기 다르게 생각하는 것일까?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보겠지만, 원래 삼항이 고정되어 있었다고 보는데 그 고정된 것을 왜곡시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도 들어가고 저 사람도 들어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덕일의 신주사기에서는 삼항의 시작이 태오복희씨이기 때문에 삼항부터 사기를 기술하면 한족의 중국사가 아니라 동이족의 중국사가 되기 때문에 삼항을 삭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태오복희씨는 동이족임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이 삼항지수, 삼항의 머리는 바로 태오복희씨인데요. 중국 역대 제왕록에 보면 동이족이라고 나오죠. 동이족이라고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고대 동이족이다. 태오복희의 성은 풍이며 고대 동이족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산현 같은 경우에도 태오복희 씨가 동이족이라는 것은 고대로부터 공인되어 온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양 중국사에는 복희 씨는 고대 동이족의 이름난 수령으로 태호라고 부르기도 했고 성은 풍으로 전한다. 150년간 재위했고 진에서 죽고 회양성 북쪽 삼리 지점에서 장사 지냈다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박물관에 가보면 태호라고 적혀 있고요.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이족적 수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이족의 수령이라고 하는 거죠. The leader of 동이 트라이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동성 남부 임기시에 보면 동이문화박물관을 세웠어요. 2014년에 세웠습니다. 여기에 가보면 여기서 편찬한 도설동이라고 하는 뭐 도록 같은 거죠. 동이영웅이라는 항목에서 네 군주를 얘기하고 있는데 태오복희 씨, 소호금천 씨, 치우, 그리고 순, 이렇게 네 명을 세우고 있는데, 보시면 이 동이문화박물관을 들어갈 때 보면은 맨 왼쪽에 태오복희 씨, 그리고 그 옆에 소호금천 씨, 그리고 그 건너편에 치우천왕, 그리고 제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은, 이렇게 박물관에서 동상까지 세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확정인 거죠. 태오복희 씨는 동이족이다 라고 중국이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1조에 보면 사망의 첫 번째 복희는 동이족이다. 이게 소제목도 타이틀도 이렇게 달았죠. 사망의 첫 번째 복희는 동이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건 잘 모르죠. 구체적인 건 환단고기를 통해서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5700년 전 배달국의 5대 환웅인 태의 환웅의 12번째 막내 아들이요, 성은 풍씨요, 이름은 방아이며 호는 태호요, 크게 밝다는 뜻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희 씨가 바로 맨 처음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운 거죠. 사마천이 이렇게 복희를 삭제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마천은 이 태오복희 씨를 다루지 않고 오제로 시작했기 때문에 태오복희 씨를 삭제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태오복희 씨의 성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풍씨 성인데요. 태오복희 씨의 성은 풍이다, 고대 동이족이다. 그리고 춘추자전 주를 보면 두의 주 태오복희 씨 풍성지조, 풍성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하 9년제에 이르기를 복주 경릉 현성은 본래 옛 풍성으로 옛 풍국, 즉 풍씨의 나라였다. 풍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풍국. 이 풍씨가 지역을 씨로 한 것은 삼분이란 책에는 풍으로 인해 생겨났기 때문에 풍씨가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풍산에서 살게 되어서 성을 풍씨라고 하였다.
또는 배달동방 구이족 가운데 풍이족 출신이기 때문에 풍씨라고 하였다. 이건 거꾸로라고 봅니다. 테오보키 씨가 먼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의 후예를 자처하는 분들이 이제 풍이족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태백일사 소도경전 본문에 보면 신시발리에 발길이라는 선이 있었다. 그는 태오와 함께 동문수학한 사람이다. 그는 이미 도를 깨우친 사람으로 방저와 풍산을 오가며 백성들에게 명성과 영화를 얻었다라고 해서 풍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그리고 사략 언해라고 합니다. 언해는 훈민정음을 언문이라고 하잖아요. 그걸로 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풍성 이립이라고 나옵니다. 개풍성 이립. 그러니까 염제 신동씨는 강성이요 인신 우두이니 개풍성 이립이다. 풍성을 계승했다. 풍씨성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강씨라고 하는 강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고금 성씨 사전에 보면 신동은 강수에서 살았다. 성이 되는 원인이 되었다. 염제는 강수에서 태어났다. 이것으로 성을 삼았다. 신동이 강수에 살면서 이로써 성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풍씨를 계승해서 강씨가 나왔다라는 겁니다.